여러분들 중에서 홍콩에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데 홍콩에 한 번쯤 여행을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되도록 빨리 홍콩을 보고 오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홍콩은 점점 더 중국 본토화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속상하지만 홍콩의 매력은 점점점 더 사라질 것입니다. 홍콩은 저에게 영웅 본색의 감동과 감흥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 감동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남아있는 도시이기를 희망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했네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부하는 국제아재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홍콩의 현재 민주화 시위가 아주 극렬하죠. 네, 홍콩의 인구가 700만, 800만 정도 되는데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를 했어요. 굉장히 홍콩의 어떤 운명을 걸고 중국과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전에 국제화제는 늘 얘기하지만 저는 시사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제가 가끔 국제 정세를 얘기합니다. 왜? 국제화제니까. 그러나 전문 시사 채널도 아니고 제가 분석하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고요. 정치 채널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저는 오늘 홍콩의 이 사태를 조금 홍콩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2, 3일 전에 홍콩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게 됩니다. 용무가 있어서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와요. 근데 주객이 전도된 거야. 그 용무 얘기는 5분도 안 돼서 끝내고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지금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그 친구의 어떤 우울한 생각들 그리고 불안함들 뭐 이런 것들을 둘이 얘기하면서 1시간 이상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좀 내 채널에서 다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2, 3일 전에 그 캐리람 홍콩의 행정장관이 범죄인 그 송환법에 대해서 철폐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고요. 또 그 기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홍콩의 현재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축하의 댓글들을 써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중국을 이겼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축하를 해주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홍콩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홍콩이 답답하고 얼마나 살기 힘들까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되어 있고 뭐 남북 문제도 지금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슈가 뭡니까? 네, 한일 사태 뭐 굉장히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지만 홍콩에 비하면 저는 한국이 정말 우리가 헬조선 하는데 한국이 홍콩에 비하면 천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홍콩이 정말 헬 홍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처음으로 홍콩에 갔던 때가 2000년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997년도인가에 아마 홍콩을 반환하죠, 영국에서요. 7월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홍콩에 간 거는 아마 그로부터 3년 뒤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중국 본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홍콩에 갔을 때 정말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막 그 엄청나게 싼 가격. 홍콩은 전부 다 면세잖아요, 면세.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막 시계도 사고 뭐 신발도 사고 그리고 또 명품들도 좀 사고 막 쇼핑하느라고 막 거의 이렇게 눈이 뒤집어졌던.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매력이 없죠. 왜냐면 온라인 그 쇼핑이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실 홍콩의 그 오프라인의 그 면세 제품에 대한 그런 니즈가 또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무슨 뭐 캠코더 같은 거 사고 카메라 같은 거 사려고 한국이랑 가격 차이가 한 15% 이상 났으니까 꽤 났죠. 그래서 홍콩에 많이 갔었죠, 쇼핑하러. 아무튼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저는 홍콩이 편안하고 좋았어요. 홍콩에 자주 갔었거든요. 생각납니다. 그 구룡반도 그 콴룬 줄롱이라고 하죠. 그 거기 진짜 하버시티라고 하는 굉장히 큰 쇼핑몰이 있어요. 예, 거기만 돌아다니도 뭐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거기만 돌아다니는데 다 못 볼 정도로. 그리고 그 하버시티 안에 몇 개 호텔들이 있거든요. 홍콩에 가면 이제 거기 묵었던 기억이 나고, 그 여러분들 그 페니슐라 호텔의 그 애프터눈 티, 점심 딱 끝나고 나서 굉장히 얼마인지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비쌌던 걸로 기억나. 그래서 애프터눈 티를 딱 마시면서 홍콩 섬 쪽을 바라보면 그
풍경. 그리고 돈이 없을 때에는 거기 리젠시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 침사추이 쪽에 리젠시 호텔 거기 러비에 가면 굉장히 큰 통유리로 또 홍콩 섬을 바라볼 수가 있죠. 밤에 가면은 죽여줍니다. 풍경이 아무튼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건 그때는 물론 홍콩이라는 데가 이렇게 좀 위에 북쪽 같은 경우는 홍콩이 원래는 되게 넓어요. 근데 우리가 홍콩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홍콩 섬이랑 그다음에 구룡 반도 거기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홍콩의 대부분 사람들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죠. 근데도 그렇게 걸어 다니는데 저는 홍콩 가면 이제 뭐 날씨는 후덥지근 했지만 걷는데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늘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홍콩섬까지 배 타고 들어가서 홍콩섬에서도 거의 걸어 다니고 그리고 조금 이제 거리가 있으면 택시 타고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값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비싸고 하여튼 그때 2000년도, 2001, 2002, 2000 요때 몇 번 갔었을 때만 해도 홍콩이 갈만했는데 제가 마지막 홍콩 갔을 때가 언제였냐면 2007년도 8년도 그랬어요. 그때는 벌써 반환한 이후에 한 10년 지나갔죠. 중국 사람들이 관광객이 어찌나 많은지 벌써 이제 짜증이 슬슬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스트레스가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중국 관광객들 아시잖아요. 예,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 뭐 비하한다. 그게 아니고 제 영상 여러분들 제가 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매너가 떨어지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런 이제 중국 사람들 단점을 올린 영상이 한 거의 80만 뷰 나온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 됐건 그 중국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정말 그 여행 매너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정말 스트레스가 이제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여행지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한날 몰려다니면서 뭐 하여튼 시끄럽고 중국 음식점 막 생기게 되고 중국 사람들만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또 가격 파괴하고 그 다음에 경쟁하고 가격 다 올려놓고 하여튼 매력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안 갔거든요. 홍콩에 한 번도 안 갔는데 갑자기 가고 싶네요. 어찌됐건 간에 작년에 보니까 5천만 명 이상이 홍콩을 방문했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14만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14만, 내일 14만 명, 모레 14만 명 그렇게 14만, 14만, 14만이 매일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날 14만 나가는 게 아니겠죠. 그 사람들이 14만이 들어오면 바로 다음날 나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며칠 머문단 말이에요. 뭐 일주일, 뭐 열흘이고 머물겠죠. 그럼 열흘만 돼도 140만 명이 묶여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홍콩에는 늘 중국 본토 관광객들이 거의 한 100만 명 이상이 항상 이렇게 묶여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여행 공해라 관광 공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보라카이에서 제가 느꼈던 게 섬은 작은데 하이세스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면 물론 뭐 저같이 그 뭐 가이드들도 하이시즌에 돈을 많이 벌고 또 관광객들을 위주로 한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때 돈을 벌죠. 근데 보라카이 같은 경우는 워낙 섬이 작고 거의 뭐 GDP의 제 생각에는 80% 이상이 관광 쪽으로 버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홍콩은 그렇진 않잖아요. 홍콩은 작은 나라 같은 작은 나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콩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8, 90%가 관광업으로 먹고 살진 않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중국 본토에서 홍콩에 일을 하러 오는지 여러분들 사실 제가 중국 친구들 만나보면 홍콩이 드림이에요. 홍콩에서 특히 이제 광동, 광주 친구들 그 밑에 이제 남쪽 친구들은 홍콩에서 일을 하는 게 꿈입니다. 꿈. 왜냐면은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중국이 이 인력, 인프라, 경쟁력도 엄청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싸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보라카이를 예를 들게요. 자, 보라카이에 한국 사람이 뭐 가이드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국에서 이 사람이 뭐 정상적으로 뭐 전문대나 대학을 나왔고 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데 취업만 해도 한 300 이상은 받잖아요. 이제 정사원이 되면. 그러면은 이런 해외에 나가서 보라카이에서 가이드 같은 걸 하면서 고생하면서 해외 자기네 나라도 아닌 데서 그런 리스크랑 불편함을 안고 살면 적어도 한국에서 버는 것만큼 그 이상 벌어야 이제 경제적인 거는 의미가 있겠죠. 물론 보라카이에서 일을 하시는 한국 분들이나 외국 분들이 돈보다도 거기가 좋아서 놀러 앉은 분들도 꽤 많지만 어떤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만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대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건비가 싸니까 그래도 한 뭐 200 이상은 벌어줘야 그래도 이 친구들도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근데 중국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중국 친구들은요, 정말 그 보라카이에 몇백 명 되는 그 중국 가이드들 중에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가이드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 시골에서 와가지고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월급 40만 원, 50만 원 벌던 친구가 보라카이에 와가지고 150만 원, 200만 원 벌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중국보다 막 4배, 5배를 버는 건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그죠? 그리고 중국 굉장히 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보라카이 어찌됐건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어쨌든 지금보다 필리핀보다 잘 사니까 그런 면에서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라카이에서 그나마 한국에서 자기가 버는 돈보다 좀 더 벌면은 그나마 좀 만족하고 사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친구들도 그래도 자기가 대만에서 일해서 버는 돈보다 좀 더 벌면은 만족하는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좀 우울하죠. 그런데 중국에서 온 친구들은 다 거의 100% 해피해요.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어찌 됐건 자기들의 학력, 그다음에 뭐 능력, 중국에서 버는 돈보다는 100%다 보라카이에서 대충 가이드해도 어찌 됐건 중국에서 버는 4, 50만 원보다 더 벌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행복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또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서운 경쟁력이죠. 엄청난 인력이 중국에서 홍콩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홍콩에 있는 젊은 친구들, 홍콩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대학 나고 뭐 해도 일자리가 없는 거죠. 다 중국에 뺏겨서. 저급한 로우한 일부터 아주 하이한 일까지 전부 다 중국 본토 친구들이 다 꿰차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홍콩에 있는 기업체나 이런 데서는 또 중국에서 온 인재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게 점점 더 중국과 홍콩이 연관이 깊어지면서, 그러니까 보통어라 그러죠. 그 만다린, 그러니까 광동은 캔토니스, 그 홍콩말 쓰잖아요. 캔토니스. 그래서 그 만다린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 그리고 또 중국의 여러 대학들, 뭐 여러분들 뭐 청와대학, 북경대 이렇게 좋은 데 말고도 정말 그래도 좋은 대학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교육을 잘 받고 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홍콩에 있는 인재들도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잡도 구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아. 물가는 올라가요. 왜? 관광객들 중국 사람들이 5천만 명이 5천만 명이 홍콩에 놀러 와요. 그러면 우리는 안 가나?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아마 외국인들까지 지금 현재 거의 6천만이 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분석 채널이 아니니까 그건 여러분들 구글링하면 나오지만 6천만 넘을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700만 명 정도 되는 나라 홍콩이라는 곳에 거의 10배가 되는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니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 친구도 그 이태리 뭐 이런 그 로마의 어떤 관광 지역, 그다음에 베니스 이런 데 살고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돌아버리려고 그러더라고. 관광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살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물가 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홍콩이 지금 열병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관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여행 매너가 아주 많이 떨어지잖아요. 중국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홍콩 자체가 혼란스럽고 지저분해지고 값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내가 홍콩 사람이라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속에 살던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편입된다고 생각하니, 물론 이제 50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고 이제 지금 이제 20년 지났지만, 그래서 97년도에 홍콩 반환 될 때 얼마나 많은 그 화이트 컬러 그리고 있는 부자들이 돈을 챙겨서 해외로 다 이민을 가게 되잖아요. 영국, 뭐 캐나다, 호주, 미국 이런 데로, 아니면 싱가포르. 네. 또 거기 가서 또 다 그 홍콩 사람들이 또 땅값 올려놓잖아. 어찌됐건 부동산 값이랑. 이제 어찌됐건 간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영어권 선진국으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도 차라리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이민이나 갈 수 있지만, 뭐 흑수저로 태어난 그냥 일반 그 평민으로 태어나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는 점점점 올라가지도 않고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살기가 점점 힘든 거죠. 돌아버리는 거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번에 시위하는데 굉장히 젊은이들이 주축이 됐다.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암담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홍콩이란 나라에서 그게 좀 우리가 불안하다라는 요소는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그 불안하다는 게 뭡니까? 예측이 되지 않는 게 불안한 거잖아요. 뭔가 예측이 되고 그 예측대로 뭔가 진행될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안 받는다고. 그런데 홍콩 사람들은, 특히 젊은 친구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홍콩의 앞날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30년 아직 안 남았죠. 20몇 년 남았나? 27, 8년 남았나? 정말 실제로 홍콩이 완전히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도 완전히 중국의 100% 흡수가 될 때에는 그때 한번 또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맛본 홍콩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안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취업 어렵죠. 인건비 떨어졌죠. 중국 사람들 다 내려놨죠. 물가는 다 올려놨죠. 홍콩에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재산 정리해서 나가면서 누구한테 부동산 팔았겠어요? 중국 대륙에 팔았을 거 아니에요. 대륙 사람들이 사들였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우에노에서 그 일본 포장마차에서 옆집이래 옆 테이블에 홍콩 관광객들 그 부부랑 아이랑 친구가 됐다. 그래서 남편은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고 부인은 의사. 얼마나 엘리트 부부입니까? 그런데도 이 부부가 홍콩의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참담하고 암울해서 또 아들을 생각해서 이민을 고려한다. 싱가포르 아니면 일본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저랑 나눴다고 했잖아요. 집 살 엄두도 안 난다. 그게 홍콩의 현재 실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범죄인 뭐 송환법에 대한 그 캐리람의 그걸 헌법화 시킨다 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홍콩 사람들은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홍콩도 정말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워낙 너무나 부동산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월세는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홍콩의 그 도시 빈민들이 엄청 늘어났다고 전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했잖아요. 중국 본토 사람은 살 수 있다니까요. 중국 본토 사람은요. 전 세계 웬만한 데 다 가면 가도 그 노동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니까 아까 제가 보라카이 예를 들었잖아요. 뭔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홍콩이 지금 현재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중국에서 엄청난 것들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캐리람 그 행정장관이 직선제로 뽑는 거지만 홍콩 사람들이 직선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행정장관 후보들을 또 후보가 나오면 이제 그 홍콩 사람들이 직선을 뽑아요. 그래서 캐리람 장관은 어떻게 보면은 홍콩 사람들 손에 의해서 선출된 행정장관은 맞지만서도 거기에 그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 후보들을 누가 뽑냐면 그 후보들을 또 우리는 다 모든 걸 우리 손으로 뽑잖아요. 이게 엄청난 정말 그 직접 선거, 엄청난 민주주의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후보를 뽑는 거는 그 후보를 뽑는 우리 예전에 그 간접 선거 박정희 대통령 요때 간접 선거 했었을 때처럼 뭐 그때 대의원 뭐 이런 이제 선거인단이 그 뽑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선거인단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행정장관 후보들을 뽑게 됩니다. 근데 그 대의원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친중 쪽 사람들이라는 거죠. 친중. 왜? 중국과 홍콩이 이제 하나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류가 일어나고 홍콩과 이제 중국은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밥그릇, 이권이 다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밥그릇이 달려있는 친중 쪽, 그러니까 중국과 비즈니스, 중국과 어떻게 보면 붙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다 그 투표인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친중파 사람들이 뽑아놓은 후보들이 다 친중파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민주 항쟁이 있는 거죠. 50년 동안 정확하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그 체제를 영국과 딜을 할 때에는 보장해 주기로 했지만 사실상 중국이 그럽니까? 중국이 계속 여러 방면으로 홍콩을 계속 컨트롤하고 어떤 그 시진핑 독재 정권을 더 유지하려면은 그리고 지금 뭐 티벳이라든지 여러 뭐 또 신장 우르무치 쪽 그다음에 내몽고 쪽 뭐 동북 쪽 여러 쪽에서 지금 뭐 독립 분리 독립 이런 것들을 또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홍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통제하고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지만 이제 중국에서 언론, 매체, 교육, 그다음에 정치 모든 것들을 이제 통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나 많은 중국 사람들이 넘어오면서 얻어지는 그런 관광공해 그리고 일자리도 어려워지고 인건비는 내려가고 모든 물가는 다 올려놓고 중국 전체가 지금 점점 더 그러니까 점점 더 혼란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 젊은이들은 아주 이제 맛이 간 거죠. 정말로.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콩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이민을 가게 되는 거고 홍콩을 버리고 이민을 가게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일반 중산층이나 하층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민주화를 해서 그 남은 20몇 년, 30년 정도라도 제대로 된 그 민주화를 계속 이제 고수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런 어떠한
몸부림이라는 거죠. 그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마 홍콩에 살아도 나도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국제 정세를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단순히 한국 사람 입장에서만 바라보기보다는 그 나라 사람의 입장에서 만약 역지사지가 돼서 바라볼 수 있다면 되게 그런 정세들도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역지사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갈등을 유발한 게 나와 상대방의 그 갈등 유발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갈등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저희처럼 해외 사시는 분들 또 해외 나가시려는 분들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무조건 비교를 하는 거지. 한국 사람 이런데 너네는 왜 그래? 한국 사람 이런데 필리핀어들은 왜 이렇게 게을러? 중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고 막 매너가 없고 왜 이래? 왜 돈밖에 몰라? 뭐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뭐 순종적이고 복종적이고 뭐 생각을 안 해? 어? 도전 의식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이중적이야? 혼내와 다 때문에 왜 이렇게 이중적이야? 막 이렇게만 따지면 더 힘들다. 자, 우리가 그 현지 사람의 입장이 돼 보면 나도 내가 필리핀으로 태어났다라면 이런 문화와 역사 속에서 자랐다라면 내가 중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면 저도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시끄럽고 목소리 크고 네, 뭐 돈 벌려고 할 거고 막 뭐 하여튼 그랬을 거고 제가 또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또 이렇게 혼내와 닷대마 이러고 속 감추고 이러고 살았겠죠. 네, 그게 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현지 사람이 돼 보면은 훨씬 더 그 나라에 적응하기가 또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못마땅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싸고 억셉트하고 용서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역지사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전 솔직하게 저도 물론 제 채널에서 뭐 중국 사람의 장단점, 뭐 일본 사람이 이래요, 뭐 필리핀 여자가 이래요 이런 얘기 해요. 솔직히 그 이유는 제가 유튜버이고 한국 사람 유튜버이고 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도 드리고 정보도 드리고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중국에 갔을 때, 한국 사람이 또 필리핀에 갔을 때는 자 이럽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성향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십시오라고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제로 제가 뭐 중국에 살 때 니네들 왜 그래 뭐 처음엔 그랬지. 그러나 이제 그렇게 역지사지 그걸 뭐 포기할 건 포기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품을 건 품고 나도 거기에 동화될 건 동화돼 가면서 살아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제 채널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도움을 드리고자 또 여러분들께 재미를 드리고자 한국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홍콩 사태에 대해서 제가 그냥 넋두리를 좀 했네요. 그저께 홍콩 친구와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홍콩에 사는 친구는 아니고 필리핀에 살고 있는 홍콩 사람입니다. 동남아시아에 홍콩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보라카이에도 홍콩 가이드들 되게 많아요. 먹고 살기니까 다 넘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그 친구도 자기 얼마 안 되는 재산이 있지만 부동산, 동산 이런 것들을 하나둘 정리해서 다 지금 필리핀을 갖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저는 좀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바라는 게 뭐냐면 저는 반중 이런 것보다도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뭔가 엮여지거나 중국과 흡수되거나 중국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넘어오면은요 꼭 이렇게 문제가 너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불안함을 만들고 물가를 올리고 가격을 파괴시키고 그곳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뭐 자연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어떤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국 정부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건 국제화자 오늘 얘기 좀 길었는데요. 얘기가 재밌었습니까? 도움이 됐습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홍콩에 대한 이야기, 또 저의 이야기에 대한 또 어떤 여러분들의 반응 이런 것들 댓글로 예를 갖춰서 뭐 동의를 하든 반대를 하든 써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국제화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